안녕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통이 있으니 인생이다. 란 주제로 칭기즈칸과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의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고통과 끊임없이 얽혀 있다. 고통은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신체적 고통부터 정신적, 감정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깊게 관통하는 주제다. 이러한 고통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인간다운 경험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고통의 정의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인생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고통은 단순히 물리적인 아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실패, 상실, 불만족과 같은 정신적인 요소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고통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고통의 길을 걸어야만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통은 인생의 교훈과 지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칭기즈칸은 그의 정복과 전쟁을 통해 고통을 경험하고 이해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 영웅이 나온다는 견해를 가졌으며,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고통을 좀 더 내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내 자신을 알라는 원칙하에 고통과 자기 성찰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했다. 그에게 있어 고통은 개인의 지혜와 자각을 키우는 도구였다. 이 글에서는 인생과 고통의 복잡한 관계를 탐색하며 칭기즈칸과 소크라테스라는 두 대표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독특한 철학과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이 두 인물이 어떻게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떻게 인생의 깊은 통찰력과 지혜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이 서론은 고통이 있으니 인생이다라는 주제를 탐구하는데 기초가 되며, 칭기즈칸과 소크라테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고통과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어려움 속에서 영웅이 나온다. 고통의 길을 걸어야만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다. 무엇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진리를 찾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와의 싸움을 이겨야 한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검사하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가고 있지 않다.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강한 것이다. 고통은 자기 스스로를 알게 하는 거울이다. 모든 승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많은 패배를 겪어야 한다. 공격은 최고의 방어이다. 신체의 고통은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일생을 살기에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은 너무 짧다. 고통은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하는 어려운 기술이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강하게 된다. 칭기즈칸, 원래의 이름은 태무진은 어린 시절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며 가족과 함께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 그의 삶은 배신, 죽음, 전쟁과 같은 수많은 고통을 동반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그의 성장과 지도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칭기즈칸은 그의 고통을 극복하는 능력이 독특했다. 그는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통을 자신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했다. 어려움 속에서 영웅이 나온다는 그의 말은 그의 삶의 철학을 잘 나타낸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고 그 강점을 자신의 지도력에 투영시켰다. 칭기즈칸의 성공은 고통을 통해 성장한 결과였다. 그는 고통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인내력과 결단력을 키웠다. 이러한 특성은 그가 몽골 제국을 세우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그들과의 연대감을 형성했다. 이 연대감은 그의 지도력을 강화시켰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 또한 그의 전략적 사고와 순발력은 고통스러운 실패와 패배를 겪으면서 연마되었다. 그는 모든 승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많은 패배를 겪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 말은 그의 생각과 행동을 요약하는 것이다. 칭기즈칸의 삶은 고통이 어떻게 강력한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그의 끊임없는 의지와 고통을 통한 학습은 오늘날에도 많은 지도자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경험은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어려움 속에서 영웅이 나온다. 모든 승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많은 패배를 겪어야 한다. 무엇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승리는 고통의 연속 속에서 이루어진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큰 통증을 느끼나 그것은 더 큰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고통과 전투에서 강화된다. 어려움은 기회의 시작이다. 고통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성공이란 고통의 결과이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지도자는 실패에서도 기회를 찾는다. 진짜 지도자는 전쟁 중에 만들어진다. 평화 시기에는 아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자신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 당신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라. 그것은 당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고통은 잠깐이지만 승리는 영원하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그의 삶과 교육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의 철학은 질문과 대화,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에 기반한다. 그는 나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생과 존재, 그리고 덕을 탐구하도록 격려했다. 나 자신을 알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 말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려면 때로는 고통과 혼란, 그리고 의심을 겪어야 함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을 통해 인간은 본래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 과정은 종종 고통스럽다고 주장했다. 소크라테스는 고통을 필요악으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러한 고백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진실한 자기 이해로의 첫 걸음이다. 그의 대화법은 종종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과 가치를 도전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상대방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고통과 지혜, 그리고 자기 성찰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탐구한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믿었다. 이 과정은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과 가치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한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 무지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인생을 조사하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다. 진리를 아는 것은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자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고통은 정신의 출산이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경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한 자신을 알 수 없다. 진리에 대한 탐구는 철학의 시작이다. 자기를 알고 남을 안다면 백전백승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과 같다. 질문하는 것은 잠시의 부끄러움이지만 질문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부끄러움이다. 칭기즈칸과 소크라테스의 접근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 두 인물 모두 고통을 성장과 지혜의 경로로 보았다. 그들은 고통이 인간의 정신과 인격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했다. 차이점. 칭기즈칸의 경우 고통은 물리적인 고난과 정복을 통한 국가와 개인의 성장으로 연결된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고통을 더 철학적이고 성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했다. 두 인물의 관점을 통합하면 고통이 물리적 성장과 지적 성장 모두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칭기즈칸의 전쟁과 정복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과 용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소크라테스의 성찰은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는 과정을 강조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고통은 여전히 성장과 변화의 중요한 요소다. 칭기즈칸의 끈기와 정복의 정신은
비즈니스, 정치, 개인의 목표 달성에 적용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은 현대인이 스스로와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칭기즈칸과 소크라테스는 시대와 배경, 그리고 철학이 크게 다르지만 그들의 생각은 고통을 통한 성장이라는 공통된 주제에서 만나게 된다. 이러한 이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며 우리가 어떻게 개인과 사회적인 삶에서 더 나은 이해와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두 인물의 철학은 고대와 현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인생과 성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성공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 정복되지 않은 내면의 세계가 있을 때만 진정한 정복이 있다. 자신을 알라. 그러면 천하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나는 내가 신임하는 그 길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고통은 잠시뿐, 포기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 성장은 선택이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하며 그 용기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만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없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용기의 첫 걸음이다.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길 때 얻는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실수를 통해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 지혜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안다면 너는 지혜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바꾸라. 칭기즈칸과 소크라테스, 이 두 인물은 역사와 문화, 철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인생, 성장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통찰력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고통은 성장의 동력. 고통은 불가피한 인생의 현실이지만 올바르게 대처하면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칭기즈칸은 이를 끈기와 용기로,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과 지혜의 길로 이끈 모습을 보여준다. 자기인식의 중요성. 나 자신을 알라는 원칙은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이해는 더 의미있고 성공적인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와의 연결. 이 두 인물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과 집단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은 오늘날 세상에서 더욱 중요하다. 고통은 불가피한 인생의 한 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일 수 있다. 고통을 통해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면서 지혜를 얻는 과정은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준다. 인생은 쉽지 않은 여정이며 우리 모두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 칭기즈칸과 소크라테스처럼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길을 찾으려는 용기를 가져보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고통은 잠시, 영예는 영원하다. 나는 나의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것은 태양을 보지 못한 채로 별을 보려는 것과 같다. 진정한 교육은 몸이 아닌 정신에 고통을 주어야 한다. 성장의 통로는 결코 매끄럽지 않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 성공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폭수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1000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훌륭한 일이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깨닫지 못한다. 그 힘은 고통 속에서만 깨어난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잃어야 한다. 성장하려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배우고 희생을 통해 성장한다. 고통은 강함의 가장 좋은 스승이다. 삶이 당신에게 열린 책이라면 그 책의 가장 어려운 장을 읽어야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인생의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찾을 수 있다. 고통은 잠시일 뿐, 그러나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영원히 강하다. 고통이 있으니 인생이다.
누구나 겪는 그 고통의 길, 인생의 본질, 아픔의 스릴, 칭기즈칸의 정복의 의지, 소크라테스의 지혜로운 실체. 칭기즈칸의 정복과 성장. 땅 너머의 승리를 위해 싸운 칸, 정복과 성장의 끈질긴 길, 그의 고통, 장애물, 두려움, 그러나 그는 결코 후퇴하지 않음.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과 지혜. 나 자신을 알라의 명상, 고통 속에서도 존재에 의해 인간의 마음, 그 복잡한 책략, 지혜로운 삶의 시작은 스스로의 깨달음. 한 자는 전장에서 끈기를 보였고 다른 한 자는 마음의 길을 가르쳤다. 서로 다르지만 공통의 진리를 담고 고통이 성장의 길, 그 끝에 있는 지혜를 함축. 고통을 통한 인생의 교훈. 고통은 잠시, 영예는 영원.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의 힘을 깨닫지 못해 그 힘은 고통 속에서만 깨어난다. 인생의 여정, 쉽지 않은 길, 고통과 시련, 그리고 많은 힘겨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니 고통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통이 있으니 인생이다. 란 주제로 칭기즈칸과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의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고통과 끊임없이 얽혀 있다. 고통은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신체적 고통부터 정신적, 감정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깊게 관통하는 주제다. 이러한 고통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인간다운 경험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고통의 정의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인생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고통은 단순히 물리적인 아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실패, 상실, 불만족과 같은 정신적인 요소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고통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고통의 길을 걸어야만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통은 인생의 교훈과 지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칭기즈칸은 그의 정복과 전쟁을 통해 고통을 경험하고 이해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 영웅이 나온다는 견해를 가졌으며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고통을 좀 더 내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내 자신을 알라는 원칙하에 고통과 자기 성찰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했다. 그에게 있어 고통은 개인의 지혜와 자각을 키우는 도구였다. 이 글에서는 인생과 고통의 복잡한 관계를 탐색하며 칭기즈칸과 소크라테스라는 두 대표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독특한 철학과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이 두 인물이 어떻게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떻게 인생의 깊은 통찰력과 지혜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이 서론은 고통이 있으니 인생이다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데 기초가 되며 칭기즈칸과 소크라테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고통과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어려움 속에서 영웅이 나온다. 고통의 길을 걸어야만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다. 무엇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진리를 찾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와의 싸움을 이겨야 한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검사하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가고 있지 않다.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강한 것이다. 고통은 자기 스스로를 알게 하는 거울이다. 모든 승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많은 패배를 겪어야 한다. 공격은 최고의 방어이다. 신체의 고통은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일생을 살기에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은 너무 짧다. 고통은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하는 어려운 기술이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강하게 된다. 칭기즈칸, 원래의 이름은 태무진은 어린 시절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며 가족과 함께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 그의 삶은 배신, 죽음, 전쟁과 같은 수많은 고통을 동반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그의 성장과 지도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칭기즈칸은 그의 고통을 극복하는 능력이 독특했다. 그는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통을 자신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했다. 어려움 속에서 영웅이 나온다는 그의 말은 그의 삶의 철학을 잘 나타낸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고
그 강점을 자신의 지도력에 투영시켰다. 칭기즈칸의 성공은 고통을 통해 성장한 결과였다. 그는 고통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인내력과 결단력을 키웠다. 이러한 특성은 그가 몽골 제국을 세우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그들과의 연대감을 형성했다. 이 연대감은 그의 지도력을 강화시켰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 또한 그의 전략적 사고와 순발력은 고통스러운 실패와 패배를 겪으면서 연마되었다. 그는 모든 승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많은 패배를 겪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 말은 그의 생각과 행동을 요약하는 것이다. 칭기즈칸의 삶은 고통이 어떻게 강력한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그의 끊임없는 의지와 고통을 통한 학습은 오늘날에도 많은 지도자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경험은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어려움 속에서 영웅이 나온다. 모든 승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많은 패배를 겪어야 한다. 무엇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승리는 고통의 연속 속에서 이루어진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큰 통증을 느끼나 그것은 더 큰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고통과 전투에서 강화된다. 어려움은 기회의 시작이다. 고통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성공이란 고통의 결과이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지도자는 실패에서도 기회를 찾는다. 진짜 지도자는 전쟁 중에 만들어진다. 평화 시기에는 아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자신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 당신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라. 그것은 당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고통은 잠깐이지만 승리는 영원하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그의 삶과 교육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의 철학은 질문과 대화,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에 기반한다. 그는 나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생과 존재, 그리고 덕을 탐구하도록 격려했다. 나 자신을 알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 말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려면 때로는 고통과 혼란, 그리고 의심을 겪어야 함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을 통해 인간은 본래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 과정은 종종 고통스럽다고 주장했다. 소크라테스는 고통을 필요악으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러한 고백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진실한 자기 이해로의 첫 걸음이다. 그의 대화법은 종종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과 가치를 도전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상대방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고통과 지혜, 그리고 자기 성찰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탐구한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믿었다. 이 과정은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과 가치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한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 무지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인생을 조사하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다. 진리를 아는 것은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자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고통은 정신의 출산이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경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한 자신을 알 수 없다. 진리에 대한 탐구는 철학의 시작이다. 자기를 알고 남을 안다면 백전백승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과 같다. 질문하는 것은 잠시의 부끄러움이지만 질문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부끄러움이다.
칭기즈칸과 소크라테스의 접근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 두 인물 모두 고통을 성장과 지혜의 경로로 보았다. 그들은 고통이 인간의 정신과 인격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했다. 차이점 칭기즈칸의 경우 고통은 물리적인 고난과 정복을 통한 국가와 개인의 성장으로 연결된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고통을 더 철학적이고 성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했다. 두 인물의 관점을 통합하면 고통이 물리적 성장과 지적 성장 모두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칭기즈칸의 전쟁과 정복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과 용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소크라테스의 성찰은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는 과정을 강조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고통은 여전히 성장과 변화의 중요한 요소다. 칭기즈칸의 끈기와 정복의 정신은 비즈니스, 정치, 개인의 목표 달성에 적용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은 현대인이 스스로와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칭기즈칸과 소크라테스는 시대와 배경, 그리고 철학이 크게 다르지만 그들의 생각은 고통을 통한 성장이라는 공통된 주제에서 만나게 된다. 이러한 이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며 우리가 어떻게 개인과 사회적인 삶에서 더 나은 이해와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두 인물의 철학은 고대와 현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인생과 성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성공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 정복되지 않은 내면의 세계가 있을 때만 진정한 정복이 있다. 자신을 알라. 그러면 천하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나는 내가 신임하는 그 길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고통은 잠시뿐, 포기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 성장은 선택이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하며 그 용기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만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없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용기의 첫 걸음이다.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길 때 얻는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실수를 통해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 지혜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안다면 너는 지혜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바꾸라. 칭기즈칸과 소크라테스, 이 두 인물은 역사와 문화, 철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인생, 성장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통찰력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고통은 성장의 동력. 고통은 불가피한 인생의 현실이지만 올바르게 대처하면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칭기즈칸은 이를 끈기와 용기로,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과 지혜의 길로 이끈 모습을 보여준다. 자기인식의 중요성. 나 자신을 알라는 원칙은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이해는 더 의미있고 성공적인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와의 연결. 이 두 인물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과 집단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은 오늘날 세상에서 더욱 중요하다. 고통은 불가피한 인생의 한 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일 수 있다. 고통을 통해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면서 지혜를 얻는 과정은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준다. 인생은 쉽지 않은 여정이며 우리 모두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 칭기즈칸과 소크라테스처럼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길을 찾으려는 용기를 가져보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고통은 잠시, 영예는 영원하다. 나는 나의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것은 태양을 보지 못한 채로 별을 보려는 것과 같다.
진정한 교육은 몸이 아닌 정신의 고통을 주어야 한다. 성장의 통로는 결코 매끄럽지 않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 성공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폭수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1000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훌륭한 일이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깨닫지 못한다. 그 힘은 고통 속에서만 깨어난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잃어야 한다. 성장하려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배우고 희생을 통해 성장한다. 고통은 강함의 가장 좋은 스승이다. 삶이 당신에게 열린 책이라면 그 책의 가장 어려운 장을 읽어야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인생의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찾을 수 있다. 고통은 잠시일 뿐, 그러나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영원히 강하다. 고통이 있으니 인생이다. 누구나 겪는 그 고통의 길, 인생의 본질, 아픔의 스릴, 칭기즈칸의 정복의 의지, 소크라테스의 지혜로운 실체. 칭기즈칸의 정복과 성장. 땅 너머의 승리를 위해 싸운 칸, 정복과 성장의 끈질긴 길, 그의 고통, 장애물, 두려움, 그러나 그는 결코 후퇴하지 않음.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과 지혜. 나 자신을 알라의 명상, 고통 속에서도 존재에 의해 인간의 마음, 그 복잡한 책략, 지혜로운 삶의 시작은 스스로의 깨달음. 한 자는 전장에서 끈기를 보였고 다른 한 자는 마음의 길을 가르쳤다. 서로 다르지만 공통의 진리를 담고 고통이 성장의 길, 그 끝에 있는 지혜를 함축. 고통을 통한 인생의 교훈. 고통은 잠시, 영예는 영원.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의 힘을 깨닫지 못해. 그 힘은 고통 속에서만 깨어난다. 인생의 여정, 쉽지 않은 길, 고통과 시련, 그리고 많은 힘겨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니 고통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